네, GS 리테일이 최근에 크게 떨어지면서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포를 느끼실 텐데요. 과연 이 하락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와 지금 사는 것이 저점 매수 시기인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출현되면서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었던 GS 리테일에 공포가 찾아왔는데요. 말 그대로 3일 동안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흑상봉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차트에서 흑상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반등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계단형 상승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마지막 날 대량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손바뀜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워낙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분간 단기 상승은 없겠지만 크게 잘못 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GS 리테일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큰 이슈는 없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PER로 봤을 때도 7배, PBR이 0.4배입니다. 고평가되지 않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치 투자의 정석적인 투자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당분간 이런 주가의 흐름이나 아니면 수급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보조지표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볼리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 ADX가 50 이상에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바닥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ADX가 이렇게 하단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은 단기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최저점에서 주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한번 ADX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자, 왜 주가는 이 이후에 떨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ADX만 볼 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날은 볼린저 밴드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DX가 하단을 그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바닥 매매 기법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항상 이런 기법들이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남들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라볼릭 볼도 계속 하단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K가 D 밑에서 이렇게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살 이유는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바닥 매매 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잘 눈여겨 보셨다가 매수에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이때쯤에도 이 GS 리테일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때도 이런 흑상복이 출현한 후 다음날 이런 상승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상승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런 단기 상승을 하였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흑상봉이 출현했다는 게 비슷하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계속 20 이하에서 진행됐던 점, 파라볼릭 볼도 위에서 이렇게 형성됐다는 점, 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단지 이때는 ADX가 50 위에서 상승 후 하락이 아니라 50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바닥 매매 기법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차트 분석에는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주가 하락 중 나타난 흑상봉에 이런 기법이 적용되면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흑상봉도 지금 적용될 뿐만 아니라 ADX도 50 이상에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스토캐스틱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 기법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GS 리테일은
현재 매수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회사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4월 11일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편의점 영업이 부진하다. 그래서 GS 리테일 목표가를 12% 낮추겠다.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편의점 부분에서 기존 추정치보다 225억 감소한 2347억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전망했다. 편의점에서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뉴스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밑에 기사를 다시 보면은 슈퍼 부문 매출액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슈퍼가 매출액이 12% 그리고 영업이익이 87%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감소했던 부분이 이 슈퍼에서 좀 채워지게 됐고, 홈쇼핑도 좀 감소를 했는데 호텔 영업이익이 4%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보면은 현재까지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분기 매출을 확인해 보면은 2023년 3월달 분기 매출과 2024년 3월 예상 분기 매출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작년에만 해도 466억이었는데 지금 667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큰 이슈는 없는데 단지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허연수 부회장 작심 발언, GS 리테일 편의점 홈쇼핑 고삐, 신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핵심 사업인 편의점인 홈쇼핑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 2024년 목표가 실적 방어에 주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실을 좀 더 다진다는 것이 회사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편의점 사업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이뤄내야지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2024년은 내실 다지기를 하고 2025년에는 이런 하이브리드 점포나 AI 매장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실험 운영도 해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슈인 AI 솔루션도 이제 도입을 해서 적용할 예정이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로만 봤을 때는 큰 이슈는 없고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다.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세,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텐데, 현재 외국인 보유량이 7.2%입니다. 크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외국인 매도세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주식 등을 분석해 보면 현재 한 40% 정도 유통이 되고 있고요. 최대 대표 주주가 GS 본사죠. 그래서 보유 지분이 57.9%를 GS가 가지고 있고, 10% 이상 주주는 없고 5% 이상 주주에서는 국민연금이 한 8.9%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고정돼 있고 한 30%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팔아도 이런 3%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몇 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R 예상치나 PBR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으니까 가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을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은 언젠가는 빚을 발할 날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기다림의 열매를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만이 맛있게 익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간다는 흐름으로 현명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